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절입니다. 119편 5절 합독합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굳이 정한다. 굳이 정한다. 굳이라는 것은 뭐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뜻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내 길, 네 길 없이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내 길을 굳이 정한다. 내 길을 한 개인의 길을 굳이 구별한다는 거죠.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예를 들면 그 학교 운동장이죠. 학교 운동장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굳이 정한다는 거는 그냥 애들 나눠놓고 여시고 막 운동장에 그냥 훅 뛰라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뛰는 거예요. 뭐 10명 세워놓고 10명 세워갖고 막 여기서부터 저까지 뛰라. 그러면 뛰가다 보면은 엉키죠 서로. 엉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잘 뛰다 못 뛰다 할 것보다도 오다가 막 다치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운동장이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 달리기도 초등학교 운동장 다 그렇더라고. 이 운동장이라 하는데 가운데 두면은 밖에 달리는 트랙을 별도로 그 트랙이라고 하잖아. 트랙. 트랙을 정하는 거죠. 니는 1번 트랙, 니는 2번 트랙, 그 8번 트랙까지 있으면 8번, 그럼 10번 가지면 10번 트랙, 1번부터 10번 트랙까지 누구는 몇 번, 누구는 몇 번, 누구냐면은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이라는 실격. 이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굳이 정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트랙을 정해놨는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볼 때요, 이런 표현하는 거는 관심 아니겠어요? 관심이라는 내용도 분명히 우리가 구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표현도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요, 누구든지 그 인생이 아무도 모르는 것더나 하나님은 트랙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행적을 그대로 추적해갖고 계속 살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간 걸 절대 모르지 않는다는 거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커서 늙어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트랙, 굳이 정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 트랙을 왜 정해놨느냐? 아무렇게나 트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목적. 분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이 있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서 어떤 일이 끝나야 되는데 하는 그것이 트랙이잖아요. 한 바퀴. 근데 가다가 나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고, 엉뚱한 길로 들어가고 자기 길을 못 찾아갖고 헤매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자기 길에 대한 연습을. 우리 그런 것을 길을 굳이 정한다 할 때 연습하는 거, 개인이 연습한다 할 때는 뭐냐니까 주의 율례라는 게 있단 말이죠. 주의 율례가 있으니까 자기 트랙을 아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내 트랙은 내가 가는 번호는 몇 번이다 하는 걸 딱 알고 그 번호도 집중하는, 이 세월에 이제 자기 나이를 보내면서 그런 것도 연결되지 않고 내려봅니다.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가지고 지금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느냐 하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좀 잠깐 했습니다만은 70-1004 086입니다. 086 수요일 예배를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그 전에도 1004 그룹은 수요일 예배 하는 걸 했는데 그때는 주로 전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086을 할 때부터는 2015년 7월 22일입니다. 2015년 7월 22일 1004-086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는 그는 주로 홍익인간을 주로 많이 했어요. 이때는 교회 노동시장이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또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하는 걸 주로
홍익사회,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해갖고 70-1004-086 2015년 7월 20일부터 시작하다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노동시장의 개론적인 내용을 갖고 시작한 것은 70-1004-169입니다. 169. 2017년 3월 22일. 2년 후에 이것이 이제 그 개론 부분에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접근했다. 그리고 교회 노동시장의 개론 부분을 지나서 이제 좀 더 구조적으로, 어떤 것이 어떤 일이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 내용적으로 이것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어떤 데에서 힘을 써야 되고 뭐 생활은 어떻고 또 중심이 뭐냐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70-1004-263번입니다. 263번. 그거는 금년 들어서였죠. 금년 들어 2019년 5월 1일. 그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하다가 이제는 지금, 얼마 전에 했죠. 얼마 전에, 금년에, 아주 이달에 이달에요. 그걸 개론적인 부분을 해 나가다가 1004-257, 거기 2019년 3월 20일, 요때, 이 통풍치료, 통풍치료에 대한 내용을, 제가 경험해서 했고, 그리고 또 통풍치료에 대한 또 다른 자료는 70-1006-367, 368, 369. 요거는 주일날 저녁에 이 내용을, 일부러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통풍치료 하다가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실 의료 분야를 이야기해야 돼. 의료 분야. 통풍치료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요 부분에 요 시작점이 이제 통풍치료하고 중요한 어떤 연결점이 됩니다. 의료 분야는 일반 노동시장 분야가 아니니까 상당히 접근하기 힘든 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국가에 하나의 의료법이라는 게 있고, 요 의료법에 관계된 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이 이 법을 다 준수하면서 나가기는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의료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의료 분야라는 거죠. 의료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의료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의료 분야에 들어간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물리치료사, 의료 분야는 의료 분야인데 의료법하고 무관한 물리치료사 분야인데, 이것은 의료법은 정형외과서, 이거는 정형외과 운영하고 기업을 하려면은 정형외과 써야 돼요. 근데 정형외과 안에 물리치료하는 분야가 별도로 그거는 독자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이걸 우리는 요 물리치료 하겠다. 또 물리치료 중에 다양한 물리치료가 있는데 이런 내용의 물리치료 하겠다 할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도수 치료가 있다. 도수 치료. 여러 가지 물리치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수 치료를 익힌 사람들을 협회나 이런 데 통해서 이거 완전히 자기 면허 아니면 단체 면허니까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사실 정형외과 쪽에서는 사실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요소인데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우리 하겠다 하면 그게 이제 발탁돼가지고 물리치료사 영역을 하는데, 여기, 요래 말고도 또 물리치료사가 개인적으로 또 단체, 자격증을 해가지고, 운동한 데도 그렇고, 헬스한 데도 그렇고, 몸 가꾼 데도 그렇고, 또 건강 관리한 데도 그렇고, 사실 분야가 많아요. 근데 의료법이라 하는 거하고 연결할 때는 현재 도수치료라 하는 내용의 의료 분야라. 분명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심리치료, 심리치료. 이것도 의료법으로 나오는 거는 정신과라는 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정신과 분야는 아니면서, 의료법하고는 이거 완전히 별개하면서도 단체 자격증을 하든지, 이 힘만 쌓으면 될 수 있는 내용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음악 치료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일종의 정신과 치료에 해당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신 심리학 쪽으로 해갖고 치료하는 게요, 치료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접근해서, 우리 단체는 이런 걸 해서 자격증 주겠다. 그래, 개인 단체가 자격증을 줘갖고 국가 자격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는 이 내용이 실적이 나타나니까 우리도 이걸 갖고 치료 기능이 있다, 치료 기능이 있다 하면서 계속 단체가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의료법에 들어갔다 가면요, 오히려 난감하니까, 의료법엔 안 들어가고 일종의 뭐 민간요법 비슷하게 지금 민간요법 따면서 그렇게 단체가 할 때는 인정해주는 국가 제도를 이용해갖고 지금 자격증 활동을 하면서 뭐 개인이 선호하면은 내가 그 치료 받겠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첨세 시장을 하는 것에서 그 정신치료 심리치료 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원예치료라고 하는 그 분야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 우리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 내용하고 상당히 맞다. 물론 음악도 상당한 그 접근점이 있지만은 이 원예치료라고 하는 것하고 물리치료하고 관계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몸, 이게 물리치료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정신상태, 뭐 영의 부분을 띄고 혼 분야가 사실 이게 들어가는데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이라고 할 때 이 정신 분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건데 물리치료나 이거 의학계통에서는 어떤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해서 뭐 좀 심리적 검사하는 정도하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어디든지 이거는요 사실 접근이 힘드는데 이 교회가 이걸 손 안 대면 안 되는 분명한 또 요소가 있다. 어차피 어려 분야라고 해서 지금 개방해서 단체가 심리치료를 해갖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원예를 해갖고 뭐 일반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게 전부 다 혼에 대한 이 치료 부분인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접근하는 내용이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개인에게 있어서 혼의 어떤 위치에 허락되어 있는데 이게 병들었을 적에 어디다가 맡겨야 되겠어요? 교회가 맡아야지. 당연히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평정해야 돼, 평정. 근위를 가져야 돼. 교회 치료 방법을 해서 접근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치료가 되는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획득해야 돼. 지금은 뭐 없다 하고 이런 치료는 그냥 뭐 병원에 하면 맡기는 정도 되고 교회가 지금 주재하죠. 주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의료 분야에 우리가 이거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데 한편 요 전체는 이제 전체가 노동시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자세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세. 물리치료사의 자세, 그 다음에 심리치료사, 뭐 원예치료사든지 어쨌든 간에 이 치료사의 자세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그 하나의 경험행기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노동시장하고 관계되니까 또 그런 사례가 들면 바로바로 알려놔야 이게 아주 생생한 거든 생동감이 있는 거든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저희 교회하고는 출입은 안 했습니다. 출입은 안 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아주 참 착하죠. 뭐 착하고 참 뭐 어디 가든지 뭐 진짜 뭐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고 달라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냥 자기 길만 가는 그런 하나의 남자 집사님이죠. 집사님인데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돼가지고 그동안 좀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한번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찾아올 사람이 아닌데 우리 왜 왔느냐 이러니까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이 가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가구상 침대 사업을 했는데 제가 자주 가서 기도도 하고 상당히 그 사람한테 맞는 아이템이 참 좋다. 당신한테 너무 잘 맞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잘 하는 거로 그래 했는데, 교회로 이제 우리 한 교회를 찾아올 때는 왜 왔냐 물어보니까 점포를 옮겼다는 거예요. 옮긴 난 그런데서 이웃에 있던 비슷한 점포가 자기 점포에서 영업하는 게 비슷한데 어떤 물건을 판 걸 통해서 이게 고발이 들어가고 지금 자기가 지금 형사소송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라. 그래서 소송이 그때 4월 30일 날 형사소송은 이제 판결 나는 점이 되는데, 그때 4월 초에 왔어요. 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그것이 형사소송이하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는 되는 게 있어요. 응? 아니, 조정이 아니고 그 기소가 무슨 기소라고 하고 아주 약식 기소, 응? 약식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이 워낙 자기가 고지식하고 나는 형사 기록부에 자기 이름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갖고 그걸 해갖고는 오히려 자기가 정식 재판을 걸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각이, 제 느낌이 그래요. 제가 재판을 좀 많이 해본 거라서, 아니,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다, 이게 소송이 들어가면요, 이건 분명히 지금 현재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내가 이제 2가지 물어봤어요. 변호사 샀냐? 변호사 대답하면 안 낫겠냐? 아무나 몇 개 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 산다고 하니까 변호사 샀대요. 그럼 변호사 잘 해주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판결 나기 전에 그 사람하고 만나서, 고발하는 사람 만나갖고 화해해라. 화해하고 내 그 가게 빼줄 테니까, 가게를 내 단지 옮길 테니까 치하해라. 그렇게 협의해라 그랬어요. 돈 200이면 200만 원 이렇게 벌금이 나오는 걸 했는데 200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화해해라. 그렇게 내가 이야기해서 본인도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고는 알고 갔다고. 나는 변호사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4월 말 지나고 제가 바쁘니까 못 가고 오늘 거기로 갈 일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가다가 내가 잠깐 들렸지. 어찌 됐냐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고 판결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났는데 이제 그 뒷말이 그런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손해배상 상대가 걸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길이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변호사 샀다면서, 미리 화합해라 하는 소리 안 하더냐? 이 말을 내가 물어봤어요. 변호사 그 말 안 하더라는 거지. 근데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변호사가, 이 재판이 벌써 검사가 올렸으면은 이게 벌써 뻔한 건데, 판결이라는 게. 변호사가 누구나 잘하는데, 자기 돈 벌려고, 솔직히. 결국은 그래 된 거요. 변호사 화합해보면 치하돼 버리면 자기 소송 걸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들어오는 수입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나는 바로 직감적으로 내가 그 말 했지, 그 사람 앞에. 돈 벌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어떻게 지금 이런 게 소송이 뻔하게 판결이 자기한테 이제 패소로 날 줄 알면서도 변호를 맡아갖고 끝까지 가느냐 이거지. 내가 좀 분하더라고 그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칼자루 쥐고 있는 거다. 당신이 여기서 사업을 아무리 해봐도 잘 되면 잘 된 대로 딱 보고 있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못 되면 못 된 대로 언젠가는 청구할 거다. 어쩔 거냐 그러니까. 가게를 그만두겠대요. 접을 생각이더라고. 어디 직장이나 어디 구할까 이런 생각하더라고. 딱 하더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내한테 갈 때는 어쨌든 간에 치하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그 소송 그 자체를 취하시키버려야 아주 취하시키든 않고 기각 판정이 날 수 있도록 이래 서로가 협조하면 되거든. 우리 합의했다. 합의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버텼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요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그때 오후 2시나쯤 돼서 일어난 이야기니까 아주 생생한 이야기하네.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전에도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업종은 하면 된다. 어떤 업종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침대 쪽이 대리점이거든. 저희들이 분명히 또 이야기하지만요. 대리점을 해야 될 대리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대리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대리점은 일반적인 대리점은 전체가 하면 안 돼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래요. 자기 사업이라 해갖고 대리점 열다고 들어갔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는 보담도 절대 그거는요 말려가는 거예요. 내가 대리점 경험이 있다니까. 이래도 해봤다니까. 88 올림픽 할 때 내가 대리점 경험이 있어요. 아무래도요 자기 앞에 떨어지는 게 적어요. 아무리 뛰어도 자기 앞에 떨어지는 건요 적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밖에서는 남는 것 같은데 안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는 대리점이 뭐냐, 요거만 딱 해야 돼. 다른 대리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대형 큰 어떤 메이커의 AS 대리점, AS 대리점, 그거는 가능하다네. 그런 거는 메이커가 있는 큰 어떤 제품에서 가전제품에 하는데, 가전제품에 내는데 들어가는 물건을 큰 거 만드는데 그걸 AS 한다, 그걸 대리점 낸다, 그거는 큰 회사에서 허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요 다 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보일러 관계, 그건 가정마다 보일러 쓰고 있는데 그건 아무나 못 만들거든. 근데 또 자동차는 하지 말아야 돼. 자동차, 컴퓨터 이런 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달라드는 건 하지 말고, 특정한 분야의 AS 쪽으로 해서 들어갈 요령은요 몇 개 안 돼요. 사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회사하고 딱 연결된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그리고 이 소비자하고 관계에서 AS 하는 자세만 바꾸면요 이거는 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널려있죠. 오래 가는 거고, 이건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니까. 대리점도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 대리점은 그냥 넘어가요. 대리점을 다른 말로 하면 체인점이죠. 체인점. 대리점 대신에 체인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체인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음식 체인점은 특히 안 되고, 음식점은 개인이 내는 음식점도 우리는요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전체를 하려고 하면 전체가 모여서 음식점을 해가지고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해야지, 개인이 하는 음식점은 그거는 백발백중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못 가요. 어쩌다가 그거 억지로 운영하려고 하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자기만이 아는 그 비양심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리 오래됐다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요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재판이 만약 걸린다 그럴 적에, 지금 이제 재판이 걸린다 할 때 사업하다 보면 재판이 걸립니다. 형사소송을 나는 고발이나 고소하는 이 내용이 내가 한다면은 상대에 대해서 무고죄가 들어가지 않을 내용에서 분명한 근거를 두고 해야 되고, 해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요 형사소송은 무조건 합의해야 돼. 합의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건 다르게 별로 내가 나도 모르게 고소당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걸 갖고 상대가 뭔가 알고 달라들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의 피고가 될 수 있고 원고가 될 수 있는데, 제일 원칙은 변호사 사지 마라. 철저히 자기가 변호해라. 재판에 지더라도 지는 이유를 알도 내가 어떻게 변론했기 때문에
재판이 졌다. 자기가 알아야 돼. 그 단에 수업료고, 그 또 어떤 공부가 되니까 변호사 사지 마라. 변호사가 살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거는 특별히 해야 될 때는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내가 손해배상을 내가 청구해가지고 소송에서 이길 정도도 된다. 그럴 적에는요, 손해배상을 연다든지,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에 대한 항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거는 뭐 본인이 하는데, 변호사를 그때 사는 거죠. 내가 찾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내용보다는 변호사 쓰면은 생각밖에 많은 내용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그때 변호사를 사는 거예요. 변호사 살 돈 없으면은 직접 하고, 그러고 완전히 저 변호사 사가지고 또 막 무슨 가처분이나 처분이나 막 이런 소송할 때는요, 이거는 변호사 사서 하는 것이 좋을 거다. 변호사의 그 특화된 분야가 있으니까. 일반 변론은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낫고, 형사소송이 걸려버리면 무조건 합의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케이스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바로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 나왔을 때 설명해야 받는 사람이나 전한 사람이나 현장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오늘 하다가 이쪽으로 좀 옆으로 나왔습니다. 마치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